전설야담 개차반 효자 만들기. 옛날에 아들 하나를 둔 사내가 늙음하게 아내를 여의고 그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외아들은 아버지가 돈을 벌던 젊은 시절에는 고분고분 잘 따르고 틈틈이 일도 도와줬으나 아버지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자 점차 태도가 변하면서 아버지를 구박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혼인시켜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시네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방 안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흉보았고 아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노인은 아들한테 구박받는 일도 서러운데 며느리로부터도 험한 말을 들으니 기막혀 착잡한 마음이 됐고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생각 않고 애지중지 키웠건만 대은망덕하다니.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부부의 불효는 심해졌습니다. 남이 볼 때는 공손하게 말하지만 남들 시선이 없으면 함부로 말했으며 맛있는 음식은 자기들끼리 몰래 먹고 아버지에게는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개차반이나 다름없는 행실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차반을 먹으면서 내게는 이게 뭔가. 차반은 맛있게 잘 차린 음식이고 개는 똥을 잘 먹으므로 개차반은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이라는 뜻으로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노인은 아들의 착한 심성을 어떻게 되살릴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효도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품성은 큰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넌 마을 친구가 환갑잔치를 연다고 기별해 왔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자리이나 입을 옷이 마땅치 않기에 노인은 고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옷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다해져서 너덜거리는 혹바지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들에 일하러 나간 아들 내외에게 새 옷 한 벌 사달라고 부탁해 봐야 돌아올 대답도 뻔했습니다. 노인은 생각다 못해 아들 방으로 가서 농문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잘 다려놓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 버선이 모두 들어있었기에 노인은 그걸 꺼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잠깐 빌려 입고 갔다 오는 수밖에 없겠네. 노인은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잔칫집으로 가서 친구 환갑을 축하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진수성찬이라 꿀맛이었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음식의 즐거움을 누리던 저녁 무렵 문밖같이 왁자하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어 누군가 잔칫집 마당에 들어섰는데 가만히 보니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지게작대기를 거머쥔 채 씩씩거리면서 마당을 훌훌 보았습니다. 눈치로 보건대 자기 아버지를 찾아 한바탕 난리를 칠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내가 자기 옷 훔쳐 입고 나온 일을 저 녀석이 뒤늦게 알고 날 치려고 지게작 대기까지 거머쥐고 나섰구나. 이대로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세스러운 꼴이 나겠어. 노인은 얼른 일어나 일부러 남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걱정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얘까지 날 모시러 왔느냐. 나 짚고 가라고 지팡이까지 가지고 오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그런 줄 미처 몰랐다면서 노인 아들을 향해 효자 중에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아들을 붙들어 앉히고 술과 음식을 먹으라 권했습니다. 아들은 얼떨결에 술을 받아 마시고 집어주는 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연신 칭찬 들으면서 술을 몇 잔 마신 아들은 기분이 좋아져 정말 효자인 듯 처신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되어 안 올 수가 없더군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잔치에 아버지를 모시러 온 사람은 자네가 유일하다면서 재차 칭찬했습니다. 이때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노인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가자꾸나. 내가 날을 업고 겨울을 건너야 할 텐데 날이 어두우면 힘들 테니 말이다.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빨리 적응해 그래야겠네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노인 한 명이 함께 가자며 동행에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를 구박하려던 아들은 동행 노인이 있는 바람에 여전히 효자처럼 행동했고 개울을 건널 때 아버지를 등에 업고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동행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무척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날부터 잔치에 가지 않은 동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들의 효행을 일일이 자랑했습니다. 아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나를 데리러 온다네. 지팡이를 챙기고 개울을 만나면 업어주기까지 하지. 그 말을 들은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효도를 칭찬하자 아들은 기분이 좋은 한편으로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밥만 축낸다고 여전히 구박했고 어떤 날은 밥상조차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찬밥 한 그릇을 마루에 덜렁 내려놓으면 그나마 고마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노인은 어느 날 빈 그릇 찻상을 들고 문 근처 마당에 앉아서 우물우물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쳐다보면 노인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조금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다 먹어서 아쉽네 그려. 마을 사람이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지으면 노인은 짐짓 여유를 부리며 며느리가 일을 나가기 전에 맛있는 차담을 한 상 차려 주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차담은 차와 과일을 이루는 말이니 식사 후 간식까지 잘 챙겨준다는 뜻으로 노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노인이 이처럼 능청을 떠니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다시 봤다며 칭찬했습니다. 노인은 이튿날도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소문이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가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담은커녕 밥상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마을에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로부터 며칠 후 노인의 친구가 소문을 들었다면서 며느리가 있을 시간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불이 나게 차와 과일을 상에 올려내놓았고 노인 친구는 소문이 정말이었구나라고 감탄하며 며느리를 칭찬하고 노인을 부러워했습니다. 이후 동네 아줌마들도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서 칭찬하자 며느리는 정말로 효부 노릇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식으로 효행하다 점차 행동이 습관화되면서 진짜 효자 효부가 됐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이 부모의 마음 반이면 효자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뜻인 동시에 그 마음의 일부만 알아도 효자, 효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